함수는 선생님이 자잘자잘한 설명 안 하겠다는 건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거 설명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자, 모든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가 함수는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반드시 몇 개? 한 개씩 무슨 값을 가질 때 함수값을 갖는 대응을 뭐라고 부른다? 함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모든 정의, 역이 함수값이 몇 개씩? 한 개씩. 됐어? 두 개도 안 돼요? 없어도 안 돼요? 모두 하나씩. 됐어? 두 번째. 그럼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함수의 그래프. 첫 번째. 정의역이 1, 2, 3이고요. 요 함수는 x 더하기 1이에요. 선생님 여기다가 뭘 안 썼어 그러면? 정의역 있고 함수식 있고 뭐가 없죠? 치역. 땡이 아니라 치역 전에 있어야 돼. 공역. 그렇지, 공역이 없죠. 공역이 말을 안 했어 선생님, 그치? 그럼 기본 옵션은 뭐야? 그치, 실수 전체. 필기해보세요. 문제집이 공역이 얼마예요? 혹은 정의역이 얼마예요? 이런 거 안 써놓으면 기본이 뭐야? 실수 전체야. 여기도 안 쓰고 할게요. 원래는 써드려야 돼요. 근데 안 쓰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 함수에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1을 넣으면 2가 되겠죠. 그래서 1을 넣으면 y가 2 나와요. 이렇게 점 찍은 이런 걸 그냥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프는 원래 점입니다. 그 다음에 2 넣으면 얼마예요? 3이겠죠. 그래서 2 넣으면 3 나와요. 이렇게 점 찍는 게 그래프. 그 다음에 F3은 4죠. 그래서 3 넣으면 4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라는 건 뭐야? 이 함수식에 x에 뭐를 넣으면 y가 뭐가 나와요를 그림상에 표현하는 거야. 됐어? 그럼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 함수식이 2,1을 지난다, 1,1을 지난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온다는 뜻도 되는 거야? 2가 나온다는 뜻도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이 어떤 놈인지 몰라도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가 3,2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너네는 이 f라는 함수다가 3 넣으면 2가 나온다는 건 이제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사실. 그래프라는 것 자체를 너무 심오하게는 보지 마. 하더니 기본 그래프 상식 안에다가 이제 나중에 조금씩 배우는 게 덧붙여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를 처음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되세요? 그런데 두 번째. 너는 이 그래프에다가 이런 쓰면 안 돼. 근데 점이 있으니까 지금 연결하고 싶다 이러면 안 돼. 함수 그래프는. 왜냐면 여기 1.5는 있어 없어 정의역에? 없어. 그러니까 함수값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거야. 여기서 끝나야 돼. 자, 그럼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x를 이거는 1부터 3까지로 이렇게 뭐야? 범위로 정의역을 줄 거예요. 그리고 함수식은 똑같아요. gx는 똑같이 x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보시면 알겠지만 1을 넣으면 2잖아. 그러니까 1을 넣으면 2 나와. 여기 점 찍는 거 맞다고. 됐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1이 없잖아. 얘는 1.1도 있고 1.2도 있고 뭐 1.0001도 있고 뭐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니? 그럼 그런 애들을 하나하나 점을 다 찍다 보면 아니? 그 점들이 너무 많아서 그 점들 찍다 보면 2,3로 지나가겠지? 그런 점들을 막 찍다 보면 됐어요? 그 점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일 거야 얘들이? 이렇게 직선으로 보일 거야. 근데 얘가 그래서 생긴 건 선이 되었지만 이 선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 점들이 뭐야? 모여 있는 거다. 그래서 이 함수를 만족하는 모든 점들을 찍은 걸 뭐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래프다 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저 흰색 점 3개 찍은 거랑 보라색 선을 그린 거랑 흰색 점은 지금 이 fx를 얘기하는 거 같고요. 됐니? 그 다음에 보라색 선을 그린 건 얘를 그래프로 그린 거 같은데 이 둘이 같아요? 달라요? 그래프상 다르죠? 저기 선 그려준 거랑 점 3개 찍은 거랑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필 오늘 보라색 옷 입고 왔네. 네. 오케이? 다르지? 근데 식은 어때? 얘도 x 플러스 1이고 쟤도 x 플러스 1이고 똑같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 식이 같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함수는 아니다. 그럼 얘네들이 왜 다른 함수일까?
뭔가 달라. 뭐가 달라져? 정의역이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함수를 보실 때는 정의역이 어떤 상태인지를 꼭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 여기 되십니까? 자, 그래서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바로 따라붙입니다. 서로 같은 함수.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서로 같은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야?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지. 그래서 왜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냐? 첫 번째, 정의역이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역이 다르면 애초에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음 없음? 없음.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정의역이 뭐해야 한다? 정의역이 같아야 한다라는 조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건 쓰고 있다 설명 좀 드릴게요. 모든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해서 fx는 gx랑 같아야 돼. 읽기 연습. fx, gx는 여기서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이거 아는 똑똑이. 우리가 배운 용어 중에서. 그렇죠. 여기서 x를 정의역의 원소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정의역의 원소를 함수에 넣은 거지. 함수값입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하면 모든 정의역 원소 x에 대해서 함수값이 모두 어떻게 된다? 함수값이 모두 같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함수값이 같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할 때 우리는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같다는 의미로 f는 g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fx랑 gx가 같다는 거랑 f랑 g랑 같다는 거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같은 표현은 아니에요. 여기가 인정? 네, 483번 잠깐 볼게요. 483번. 예문 얘기. 483번 보시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고 gx가 2x 마이너스 3이래요. 이게 같은 함수야? 같은 함수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됐니? 기본적이라는 건 지금 여기 정의역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지. 그럼 모든 넣는다고 얘들이 같아지는 건 아니지. 근데 그렇다고 다 안 같은 건 아니지. 어떤 애는 드라마틱하게 여기 넣었을 때랑 여기 넣었을 때랑 값이 어떨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무슨 함수가 됐으면 좋겠대? 같은 함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같은 함수가 되려면 함수값이 뭐하도록? 같아지면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함수값이 같아지도록 하는 뭘 찾아내면 돼? x를 찾아서 정의역을 만들어야 돼. 인정?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랑 2x 마이너스 3이랑 같을 때를 우리가 찾자. 문제풀이 그대로. 그러니까 함수 이제 우리가 두 번에서 세 번째 좀 하고 있잖니? 집합, 명제, 함수 다 마찬가지인데 용어 암기는 필수야. 정확하게 외우기. 그냥 어중뛰게 외우지 말고. 물론 정확한 워딩 플러스 내가 적당히 개념적으로 아는 거 두 개를 다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정확한 워딩도 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서로 같은 함수가 그냥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의역 갖고 fx, gx 함수값 갖고 함수값 갖고를 fx, gx까지 외워. 그럼 fx, gx 같을 때 찾으면 된다는 거죠. 약속대로 푸는 거 같은 함수. 오케이? 그럼 뭐 이거 풀어보시면 x는 1이다. x는 3이겠지. 간만에 안 사도 되는 건 생각 안 했어. 네. 현타가 살짝 오네요. 네. 그래서 정의역이 1이면, 잠깐 x가 1이면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다가도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1을 넣으면 정의역에 1이 있으면 같은 함수 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3 넣으면 3 넣으면 3. 그러니까 정의역이 3이 있으면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이랑 3 가지고 정의역 만들면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정의역은 일종의 뭐냐면 집합이에요. 일종의 집합입니다. 공역, 치역 모두 집합이에요. 따라서
1이랑 3 가지고 집합을 만들겠다는 건 원소 2개 가지고 집합을 만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원소 2개짜리 구분 집합하면 되니까 2의 제곱까지 하면 되겠지. 근데 공집합은 빼라고 했지. 여러분들 남자친구가 없는데 내일 아침 남자친구랑 조조영화 보러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알겠니? 그런 거야. 가슴에 색이라는 거야. 알겠니? 뼈에 색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세 가지 문제가 뭐로 가냐? 세 기술으로 넘어갔어.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럼 이전 가서 몇 개 조금 풀어봐야 될 거 있으면 풀어보고 올 텐데. (468번인데요) 468번 보면 467번 이 교재 특성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집에 역함수 안 배웠죠? 하지만 문제는 나와요. 이 교재 자체가 어떻게 만든 거냐면 여러분들이 수학 한 번은 한 걸로 간주하고 만든 문제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역함수가 뭔지 최대한 생각해서 그냥 풀어오시면 돼요. 안 배웠는 내용 이런 거 하지 말고 최대한 생각해서 풀어보시고 찾아보시고 한번 알겠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역함수를 들을 때는 내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겠지. 왜냐면 나 그때 이거 봤는데 역함수 얘기 나왔는데 뭔지 몰랐음. 역함수 존재 조건이 뭔지 까먹었음. 괜히 그래도 기본 얘기한 거 살펴볼게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 줄치시고 혹시 기억해? 1대1 대응 정확하게. 그리고 헷갈릴 수 있어요. 함수랑 대응이랑 구분하는 연습을 하고 알겠지. 정확하게 1대1 대응. 자, 근데 그 다음에 468번 얘기하고 싶은데 468번은 x가 마이너스부터 1까지고 y는 0부터 2까지인데 함수를 고르라는 거지. 네, 함수인 건 일단 모든 정형이 다 사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함수값이 어디 안에 살고 있어야 돼? 함수값이 한 개씩 있어야 되지만 그 함수값은 어디에 원소여야 합니까? 그렇지. 공역의 원소예요. 그래서 얘는 공역 바깥에 있는 함수값이 생기면 함수가 아니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지우개서 나타나주는. 그래서 그거 468번 다 푸는 건 아니고 하나만 할 건데 이 세 개 중에서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기 제일 빡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디귿. 안 돼. 너 여름에 내가 가르쳐 줬어. 빡치지 않고 그리는 거. 절대값 빨리 그리기 생각하라고 했죠. 물론 이거 x가 뭐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랑 나눠서 그려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어때? 그 얘기가 힘들지. 그래서 빨리 하자고. 어떻게? 거기 보시면 정역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니까? 1까지니까 여기 마이너스부터 1까지 양끝 점 찍어. 이거 1차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얼마예요? 형 1은 얼마예요? 그 다음에 하나 절대값은 점을 하나만 딱 더 찍어주시면 돼요. 뭐냐면 절대가 아니 0이 될 때만 더 찍어주시면 되는데 그 0이 될 때가 필요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냥 더 찍을 것도 없어. 그냥 직선 얘기하시면 돼요. 빨리빨리 그리자. 오케이? 근데 만약에 범위가 이거는 지금은 그냥 잠깐 보세요. 쓰지는 마시고 이거 수정을 한 거니까. 만약에 정역이 마이너스 2부터였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부터였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때 점 하나 더 찍어주면 돼. 양끝점이랑 절대값이 연결돼 지금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2는 얼마야? 1이잖아. 1. 그러니까 1이잖아.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은 0이 되는 시점에 꺾이는 거야. 꺾이는데 그거를 빨리 그리는 방법을 그래서 양끝점에다가 꺾일 때 한 번 더 찍어줘야 되지.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이 있어도 어떻게 그려야 된다? 빨리 그려야 된다. 자꾸 띵킹. 오케이? 근데 얘 그러면 치역이 어때요? 치역이 일단 뭐야? 결국 다 하게 되네. 치역은 뭐야?
그걸 심플하게 일단은 첫 번째는 함수값을 모임이라는 사실 자체가 잘 중요해요. 치역은 함수값의 모임. 근데 얘네들은 어느 역 안에 있는 모임이어야 돼? 공역 안에 있는 모임이어야 돼.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조금 심플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하자 이거지. 민지가 얘기한 걸 하나씩 조각모음하면 다 맞는 얘기. 근데 그게 그냥 약간 좀 있어요. 근데 네가 말한 거막 선입표현라는 그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 근데 좋아. 공역 안에 있는 원소라는 것도 빼지 않고 잘 얘기하는 거. 이게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치역을 그냥 찾는 어려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못 찾잖아요. 그냥 대충 아는 그 개념으로도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왔을 때예요? 그래프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치역 찾는 걸 어려워하지. 그럼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찾느냐? 치역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함수값들 모아놓은 거고, 함수값들은 이 그래프 찍혀진 무슨 값들이 y값들이 다 함수값 아니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는 0인데 0이면 함수값이라는 얘기인 거네. 그 다음에 여기 요 값도 함수값이라는 얘기인 거네. 요것도 그래프 그려서 함수값이라는 얘기인 거네. 그럼 여기 함수값들을 점으로 으다다다다다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0부터 2까지 간다는 거 인정? 이게 함수값, 여기 치역인 거예요. y만 딱 잘라놓고 오해하면 안 돼. 정말 이게 함수값이라는 건 아니고, 함수값은 결국 무슨 값일 수밖에 없어요? y 값일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y 범위를 놓고 보니까 0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야? 2까지가 치역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걸 또 심플하게 정리 안 해요. 결국은 이 그래프가 그려진 y 범위가 0부터, 맞아요? 그래프 그려진 여기 끝 지점이지. y 값이 어디까지야? 2까지지. 그래서 그래프의 입장에서는 그래프가 그려진 무슨 값 범위? y값의 범위를 치역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치역은 그래프에서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제일 알고 있어야 돼요. 시장 문제집에는 없는 쪽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괜찮나요? 네. 그럼 얘 치역은 0부터 1까지, 2까지인데 공역에 벗어나 안 벗어나? 공역 문제집을 보셔야죠, 어머님들. 아니 왜 여기를 보고 멀뚱멀뚱하고 있는 거야? 문제집을 봐야지. 여기 써보지도 않았는데 벗어나 안 벗어나? 안 벗어나지? 오케이. 그 나머지도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마이너스부터 1까지. 그리고 치역을 확인해보고 이런 문제들은 그 다음에 그게 공역을 벗어나나 안 벗어나나 이거 물어보는 문제. 오케이? 그러니까 터프 난이도 치고는 쉬운 거다. 넘어가서 함수값 구하기는 미안한데 너무 쉬워서 안 할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근데 조금 알겠지만. 그 다음에 치환을 이용한 함수값 구하기도 어렵진 않아서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냥 다 대입하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는 방금 설명했으니까 유형 4번도 같은 패스. 패스 아니지. 패스가 안 되지. 했잖아. 그치? 유형 5번 대원 별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대응에다가는 미리 씁시다. 역함수의 존재 조건. 우리 그 미래를 다 보고 온 분들이잖아, 그치? 이제 미래를 다 받고, 야, 근데 여기 만화 좋아하는 애 있니? 독학이 아니야? 미안하다. 넌 뭐 봐? 소설 봐, 그러면? 아니 안 봐요. 드라마는 봐요? 드라마 가끔 그러면 너 취미생활이 뭐야? 잠자는 거. 야, 누가 보면 너 잠 못 자게 하는 줄 알겠다. 그래? 아니, 근데 나도 인정하긴 해. 나도 잠자는 게 취미이긴 한데, 나 잠자는 게 나도 제일 좋더라고. 저도요. 잠자려고 누워있는 때부터 좋아. 맞아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게 좀 싫어. 이런 게 있어. 선생님과 학원에서 일을 하자니. 근데 학원에 와서 일하는 건 이게 막 되게 힘들고 이런 건 별로 없거든. 근데 학원 출근하기 전이지. 출근, 특히 일어나는 때지. 그때만 벗어나면 다시 행복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자고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야지 할 때 침대 나올 때가 제일 싫어. 쌤 몇 시에 일어나요?
나 되게 늦게 일어나. 그쵸? 평일에는 거의 한 12시쯤 일어나. 아니 늦게 주무시죠? 일이 늦게 끝나고 몇 시에 주무세요? 한 2시, 3시? 많이 자. 어. 많이 자. 알아. 계산하지 마. 알아. 선생님 고3 때도 최소 7시간은 선생님 자야 되거든. 최소 7시간은 자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뺐어요.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왔다 갔다 시간이랑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친구 만나는 것도 다 뺐어. 미안 나 를 최대한 재수 없게 하잖아요. 친구 다 떨어져. 공부되거든? 꺼져. 이러면 안 되고 오늘 뭐 하기로를 약간 좀 살짝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면 납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런 거야. 너네 학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내가 공부한다고 이 친구를 만나지 않으면 이 친구가 나랑 이제 안 놀아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가 아닌 게 될 것 같고 난 친구가 없어질 것 같고 이런 걱정을 해요. 나도 그 시기를 살아봐서. 근데 선생님 지금 제일 친한 친구들은 다 고3 친구예요. 그 격동의 고3의 시기를 같이 보내드릴게. 걔네랑 제일 친해. 그때 뭐 그렇다고 걔네랑 맨날 뭐 어디서 뭐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뭐 영화 보고 이러지 않았거든. 걔네들이랑 그냥 학교에서 마주 얼굴 보고 각종 공부할 거 하고 밥 먹을 때 정말 잠깐 같이 가서 밥 먹고 이게 다였어. 근데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해지. 안 되잖아. 30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공부한다고 오늘 미안해 못 만날 것 같아 이러면 근데 그렇다고 약속을 미리 한 걸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하지 말라는 거야. 알았지? 가끔 또 그런 데 있어. 갑자기 이때 떠올라가지고 내일 뭐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늘 미안 나 공부해서 그러면 나쁜 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약속을 하나 안 잡고 대부분 다 공부하는 시간을 썼죠. 왜냐면 7시간을 자고 싶어서. 7시간을 자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경지에 오르면 성적이 많이 오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 나는 그 경지 한 번씩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있어. 공부를 해도 시간이 모자라. 그런 생각이 드는 시기가 생겨요. 해도. 근데 당연한 거예요. 공부는 완성이 없기 때문에 해도 모자란 건 맞는데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공부를 하다가 뭐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시간이 이거밖에 안 남았어. 오늘 조금 더 자야 되는 시간이야. 이런 압박감이 오는 시기가 있거든. 그런 시기가 1년 내내 지속이 되는 고3의 삶을 살게 되거든. 그래야지 성적이 진짜 나오게. 공부 한 1시간 했는데 이제 1시간 했으니까 유튜브 좀 볼까라든가 1시간쯤 했으니까 인스타 좀 한번 검색 좀 휘 돌아고 좋아요 좀 눌러줘야지 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한 그 경지와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막 하는데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 게 좀 짜증나. 이런 게 약간 그 말하는 근데 그게 되게 막연할 것 같잖아. 오지 않을 것 같잖아. 근데 여러분들 목표만 딱 잡으시면 충분히 될 수 있어. 충분히. 목표가 약간 크리티스. 그러니까 좀 가까운 목표를 한번 잡아보시고 대학교도 수능이라는 나의 목표가 있잖아. 근데 이제 막 100일 전 됐는데 내가 생각보다 점수가 텐션이 안 올라가. 그럼 그런 생각이 막 든다니까. 그럼 계속 한다. 벌써 12시야?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7시간 자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6시간으로 좀 줄기도 하고 이런 그게 진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너네들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사실은 되게 그래 당연히 칭찬은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하는 애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미치게 하는 애들이 나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학군이 좋은 학교들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 생각해봐. 학군 좋은 애들이 머리가 너네들이랑 되게 달라서 걔네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거기만 유난히 막 머리 좋은 애들이 태어났고 그런데만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야. 진짜로 그건 아니야. 얘들아 알겠어? 크지 않다 이거지. 물론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주로 거기 사실 테니 약간의 유전적 력 이건 있겠지. 근데 이제 그렇다고 거기는 대충 공부하고 성적이 잘 나오고 이러지 않아. 거기는 부모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공부가 기본 베이스인 삶을 사시는 분들이야.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의사시라고 생각해봐. 의사인데 이제 의사 선생님도 조금 종류가 있어요. 우리 아래에는 이제 모두 가정의학과 원장님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버시는 선생님이세요.
하지만 이분은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엄청나게.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슬기로운 의사들 봤나요? 그 보면 거의 맨날 공부하죠. 근데 그 아래 있는 분들 공부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수님들도 공부하죠. 수술 하나 하려면 그 수술 관련된 논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런 뭐 어떤 사례가 있었고 이런 걸 다 공부하고 들어간 거야. 수술도 가서 그냥 룰루랄라 그런 사람 보면 안 돼. 막 뭐지? 의사인데 막 변호사님 드라마 있던데 소지섭 나오는 거 그런 것처럼 걔처럼 그냥 막 룰루랄라 하다가 그냥 대충 변호사일 하고 그러다가 의사일 대충 하고 이러는 거 안 돼. 뭔지 알아? 말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가서 수술을 한대. 온 상태도 모르고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너무 그러니까 그런 의사들 TV가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공부할 거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시는데 물론 아래 모두 가정의학과 선생님은 아니세요. 그분은 그렇게까지 열심히는 안 하세요. 1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일반 병원이잖아. 특이한 케이스가 많이 없단 말이야. 일반적인 케이스만 계속 하시면 되니까. 예를 들면 내가 중학교 수업하면 내가 공부하겠니? 난 공부 안 해도 중학교 수업을 하면. 근데 고등학교 고3 수업은 계속 해야 돼. 나도 계속 공부해야 돼. 생각해보니까. 뭔 얘기가 돼야 뭐. 열심히 하라고. 자, 넘어가서요. 쫙쫙 넘어가서요. 1대1 대응. 맞다. 지우다가 말고 얘기해. 놓쳤어. 열심히 해봐요. 압박감을 막 주려는 건 아닌데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1대1 대응,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은 통합 필기였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수어는 고2 때도 고3 때도 나오는데요. 지금 배우는 것처럼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이게 1대1 대응이 뭔지 정도는 알면 돼요. 첫 번째는 1대1 함수여야 합니다. 근데 1대1 함수라는 한글 표기도 물론 외우셔야겠지만 그 옆에 식도 같이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다음 중 옳은 것은 해서 뭐 기억 맞나요? 니은 맞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거기에 많이 나와요. x1 not equal x2이면 fx1 not equal fx2 읽어볼까요? x1, x2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배운 용어 함수 용어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x1, x2는 뭐 해야 할까요? 정의역. 정의역이 뭐하다? 맞아요. 읽으시라는 거예요. 알겠어? 정의역이 다르면 fx는 뭐라고 읽으면 되겠어? 함수값 다르다. 그러니까 정의역 다르면 정의역마다 함수값이 다 달라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건 뭐야? 함수값이 중복되는 거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함수값을 똑같은 거 고르지 않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함수는 함수값이 중복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오케이? F1로 1을 고르고 F2로 2를 불러도 돼요. 원래 함수는. 근데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야. 구분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애들을 합쳐서 1대1 대응이라고. 그럼 세 번째. 그럼 그래프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느낌의 그래프냐면 한쪽으로 쭉 올라가는 꼴이 있죠.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다 만약에 내려다 쳐봐. 그러면 이 함수값을 내가 알파라고 하자면 알파라는 함수값을 갖는 정의역이 몇 개가 되는 거니?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거꾸로 말하는 함수값이 중복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올라가다 일반적인 그래프가 이거 100%는 아니고 일반적인 보통의 그래프는 그래서 올라가다 내려오면 안 돼.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안 돼. 오케이? 그래서 한쪽으로 쭉 올라가거나 혹은 한쪽으로 쭉 내려가는 그래프이면서 플러스
보통 치역은 실수 전체이거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끊어지면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끊어져 버리면 치역이랑 공역이랑 다를 수도 있겠지. 그래서 플러스 끊어지지 않는 그래프로 그려주시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1대1 대응의 그래프. 조심하셔야 될 건 그렇다고 이 3번이 100%는 아니야. 그래서 그 어떤 문제집에서도 저걸 쓰지 않아. 근데 선생님은 수업을 하는 거고 수업을 하면 주의사항을 충분히 줄 수 있잖아. 저거 100% 아니야. 그냥 보통 저래 정도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1대1 대응은 사실 1번, 2번이 다 있는데 이 1번, 2번을 가지고 1대1 대응을 찾는 게 생각보다 빡세요.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찾는 걸 더 많이 쓸 거다. 자, 488번 하기 전에요. 464번을 잠깐만 보고 올게요. 좀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네요. 464번 잠깐만 보고 올게요.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하고 문제가 물어봤어요. 함수 그래프니까 함수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모든 정의역이 함수가 몇 개씩? 한 개. 심플하게 씁시다. 이제 다 아니까. 근데 그거랑 선생님이 그래프의 개념 설명했잖아. 그치? 그게 섞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번은 함수일까요? 함수가 아닐까요? 함수가 아닌데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 정역이 뭔가 하나 있죠. 근데 그래프가 정이 어디에 있어? 위에도 찍혀있고 밑에도 찍혀있지. 그럼 정역 하나에 함수값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그래서 함수가.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편하게 풀기 위해서 어떤 선을 그려라? 함수 찾으라고 하면 어떤 선? 세로선. 됐어? 세로선 그려서 만나는 점이 2개면 함수값이 2개라는 뜻입니다. 세로선 그렸는데 만나는 점이 3개면 함수값이 3개라는 얘기야.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세로점 그려서 만나는 점이 몇 개여야 되겠어? 요점이 하나여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거꾸로 여기는 만나는 점 있어? 없어? 없지. 근데 거기 보시면은 그냥 함수잖아. 정역 말 있니? 여러분들 항상 정역, 공역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함수 문제면. 정역에 대한 언어가 없지. 그럼 실수 전체라는 얘기지. 그럼 얘도 실수지. 근데 함수값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는 함수값이 2개인 것도 문제고 여기는 없어서 문제고. 됐어요? 그래서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넘어가면 그러면 다시 488번으로 오시면 그럼 이번에는 1대1 대응인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1대1 대응인 걸 찾아야 되잖아. 그지? 488번. 일단은 아까 말한 그래프 개형적으로 보자면 그 답이 되는 건 몇 번이겠어요? 1번. 5번 될 것도 같은데 5번은 왜 안 되죠? 바로 안 뭐라고? 바로 안 틀린 건 아닌데 그게 그러면 그게 뭐야? 4번은 왜 안 돼요? 야 일단은 아까 말했잖아. 올라가려면 쭉 올라간다 그랬지. 근데 얘는 올라가다 내려가지. 그러니까 함수값이 어때? 정역이 다 다른데 아니? 같은 함수값이 생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쓰세요. 1대1 함수인 걸 찾는 방법은 가로선을 그리시면 1대1 함수라는 게 좀 찾아져요. 그래서 이건 그냥 암기운이에요. 함수는 무슨 선? 세로선. 1대1 함수는 가로선. 그래서 만나는 점이 몇 개씩? 하나씩. 그래서 4번은 1대1 함수가 아니어서 나온 거고요. 5번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그럼 함수값이 계속 중복되는 얘기지. 그래서 하는 거 틀린 거예요. 넘어갔어. 유형 6번. 이 1대1 대응을 유형화해서 유형별로 문제를 풀라고 시킨 거야. 됐니? 유형 6번인데 선생님이랑은 497 아니요 94번을 해보자. 494번 494번. 자 얘가 1대1 대응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1대1 대응은
지금 이미 실수 전체라고 하면 이 두 개로 찾기가 좀 뭐하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셔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494번도 적당히 그리는 방법. 얘는 지금 x가 얼마일 때가 기준이야? 0일 때가 기준이니까 x가 0일 때 선으로 관계선 만들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식이 a-1 x 플러스 2 x가 0이다. 하나 바뀔 때잖아. 그치? 그러면 0을 넣으세요. 0일 때가 경계지점 지점이니까 경계지점 때 점 하나 찍어주자고. 오케이? 0 넣으면 얼마야? 2지. 그 다음에 1차 함수는 직선이지. 그럼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 그럼 잠깐 얘기 좀 마음속에만 챙겨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1인데 1x 플러스 2네. x가 0다 이건 작을 때죠. 그럼 0보다 작을 때니까 경계지점이 0 있잖아. 0을 찍자고. 0일 때 얼마야? 얘도 2에서 시작하지. 그러니까 둘 다 2에서 시작하는 어떤 그래프일 테니까 일단은 끊어지는 건 해결이 됐어.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야? 그럼 이거 내가 여기 이걸 뭐라 불러요? 여기 a-를 기울기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얘도 여기 기울기라고 부르는데 기울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배운 그래프적인 해석을 하자면 올라가려면 쭉 올라가라고 했잖아. 그 말은 한쪽 기울기가 만약에 양수면 반대쪽도 양수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 다음 한쪽 기울기가 만약에 음수면 반대쪽도 음수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되면 계속 양수면 되는 거고 음수되면 계속 음수면 되는 거겠네. 그래서 얘네 둘 다 양수든가 둘 다 음수든가. 근데 그걸 풀 때 물론 첫 번째 이거 양수 이거 양수, 두 번째 이거 음수 이거 음수도 돼요. 틀리는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풀면 좀 귀찮으니까 이런 건 어떻게 푸느냐?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무슨 수? 양수로 한 번에 푸시면 돼요. 부호가 어떻게 된다? 같아야 한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가 작거나 혹은 a는 1보다 커요. 문제님이 범위가 딱 있네요. 그냥 답이 얼마? 5번 호흡 푸는. 여러 번 풀수록 1대1 대응은 점점 쉬워질 거예요. 왜냐면 나오는 게 뻔해서. 알겠지? 넘어가서 499번 유형 7번. 유형 7번의 특이점. 아까 유형 6번과 7번의 차이점 좀 한번 느껴봐. 방금 한 거랑 얘랑 차이점. 뭐가 다르죠? 범위가 그치.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정의역 범위인 거지. 앞에는 없고 뒤에는 있고. 없으면 그냥 실수 전체를 두고 허 벌판으로 풀어야 돼. 그렇죠? 근데 여기 유형 7번처럼 범위가 있으면 뭐 하죠? 선생님이 범위로 자르라겠죠. 오케이? 그래서 범위로 잘라서 범위로 그리시면 돼요. 몇 번 해볼까나? 500번으로 합시다. 500번. 자, 정의역이 0부터 1까지예요. 0부터 1인데 1을 좀 낭락하게 여기까지 쓸게요. 0부터 1까지가 정의역. 그 다음에 공역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은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모양수 안 맞추면 되니?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으로 간격을 만들면 직사각형이 나오고요. 이 문제는 이 안에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정의역 벗어나는 볼 필요가 없어요. 됐니? 그래서 이때 뭐야 이게?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는데 식이 뭐예요? fx가 ax 플러스 b. 그러면 ax 플러스 b라는 거 보면서 이제 뭐가 또 생각 떠오르면 돼. 1차 함수고 맞아? 1차 함수는 직선. 그럼 직선이면 이 박스를 지나가는데 당연히 함수니까 정역을 꽉 채우게 쓰셔야 돼요. 왜냐면 정역마다 함수값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1대1 함수라고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어때? y축도 꽉 채워 쓰셔야 돼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쭉 올라가고 한쪽으로 쭉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 아니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 두 개 중에 하나가 fx가 되는 거죠. 근데 봤더니 a가 무슨 수래? 만약에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둘 다 푸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a가 무슨 수라고 했으니까 음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갖다 씁니다.
그럼 함수 문제에서 얘를 갖다 쓰겠다라는 건 여기 지나가는 좌표 중에 하나를 쓰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눈에 확 띄는 게 얘죠. 몇 콤마 몇? 0 콤마 그 다음 눈에 확 띄는 거 얘죠. 1 콤마 마이너스 1. 아 그래서 이 fx라는 게 0 콤마 2를 지나간다고 했는데 아까 말했죠. 0 콤마 2를 지나간다는 건 0을 넣으면 2가 나온다는 뜻. 그 다음에 1 콤마 마이너스 1을 나온다는 뜻. 그럼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뜻. 이게 됐습니까? 대입은 이런 데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유형 8번. 마지막 유형 8번. 자, 유형 8번에다가 조그맣게 별표 치시고 이거는 사실은 다른 학교보다는 초당고가 2년째 나오고 있어서 3년째 올해 나올까 말까에서는 사실은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럴 때 이미 2년이나 나왔잖아. 그럼 모르고 들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겠지. 자주 나왔어요. 그리고 참고로 504번처럼 생긴 게 나왔어요. 504번이랑 3번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503번 참고로 안 풀 겁니다. 503번이랑 3번의 차이. 나머지는 다 크다야, 범위가. 근데 얘만 작다야. 방향이 반대인 게 좀 차이예요. 알겠지? 근데 웃긴 거는 초등학교 좀 작은 게 나오더라고요. 내 기억이 맞다. 자, 근데 얘도 아까 유형 7번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뭐가 있어? 범위가 있지. 뭐야? 범위? 범위를 그리시면 됩니다. 선생님이랑은 그 503번으로 합시다. 정의역이 A보다 크다 나왔는데 A가 뭐야? 그치? 모르면 적당히 찍어서 A보다 크다 하여 이런 거. 오케이?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공역도 A보다 크다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영역으로 시작하는 이쪽 영역을 얘기하는 거지. A보다 크고 Y도 A보다 크고. 맞아? 아, 공역은 실수인자. 아이고. 얘 미안한데 얘가 안 되는데 그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505번으로 바꿀게요. 미안해요. Sorry. (505번에는) 정역이 K보다 크다 나왔거든요. 그냥 K를 여기 납시다. 오른쪽 K 플러스 공역은 K 플러스 3보다 크다 나왔대요. 그럼 여기를 K 플러스 3 씁시다. 그래서 K 플러스 3보다 크다 나왔고 그럼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무슨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1대1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거. 됐니? 그럼 생각해봐. 이 영역을 뭐야? X축 꽉 채우고 Y축 꽉 채워서 지나갈 거야. 그럼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겠어? 그렇지. K, K 플러스 3을 지나면서 2차원수니까 이렇게 생기겠지.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풀면 얘는 FK가 K 플러스 3이다라는 걸 만족하는 K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얘가 원래 2차원수가 R로 꼴르긴 애잖아. 그럼 R로 꼴르긴 얘가 이 K 값이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꼭지점보다 왼쪽에 있으면 그래프가 내려가다 올라가지 않니? 그럼 1대1 되는 게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래서 이 K는 꼭지점보다 어느 쪽? 오른쪽에 있는 데를 보죠. 꼭지점 X좌표보다 큰 X를 보시면 되니? 그래야지 쭉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두 개 나오면 꼭지점보다 오른쪽을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위에 초단고에 나왔다는 문제는 그러면 작다잖아, 그치? 그럼 영역이 이거랑 이렇게 반대쪽이겠지. 이 반대쪽을 위로 고르기가 참고해요. 그럼 이때 나온 답 중에서는 꼭지점보다 어느 쪽을 골라야 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을 골라야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적 이해는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방향이 뒤집힌가 애들이 많이 틀렸더라고요. 이게 괜찮나요? 좀 요거 계산 마무리 해주시고 조금 쉬었다가 남은 거 하고 합성함수까지는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오늘 합성함수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랑 내일 역함수 마무리를 하고 왜냐면 마지막 시간 때 다른 반 친구 한 명이 유학 온대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아마 진도를 못 나가실 수도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랑 내일 지훈이가 올라나? 내일 만약에 지훈이가 오면 그냥 우리는 함수 여기까지 일단 잠깐 끊고 됐어? 뭐라 그러지? 절대 공식을 할 거고요. 만약에 지훈이가 내일까지 못 오면 함수를 이어서 하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